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유흥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에서 전자출입 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유명 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방과 후 수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기대와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3중 4중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60명 안팎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인공지능 산업 중심 도시를 꿈꾸는 광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같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고위험 시설에 오늘부터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도입됩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구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가에 있는 동전노래 연습장. 다중 이용시설이다 보니 입구에서 일일이 출입명부에 이름 등을 적고 들어가야 합니다. 명단은 애들 보고 이제 적고 들어가세요 하면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적는데 오늘부터는 명부를 작성하는 또 다른 방법이 생깁니다. 노래 연습장 같은 고위험 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런 개인 QR코드를 제시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등 포털앱에서 본인 인증을 받으면 QR코드가 생성되고 이걸 업주가 스캔하면 전자출입명부가 작성되는 겁니다. 노래 연습장과 헌팅포차, 유흥주점, 체육시설 등 8개 시설이 의무 설치 대상이고 광주에 모두 2,400여 곳이 해당합니다. 허위 작성이 많아가지고 역학조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출입명부제를 지금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출입명부가 유명 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역당국이 전자출입명부와 함께 수기출입명부도 허용했는데 고령자들이나 술을 먹고 찾는 주점 같은 곳에선 전자출입명부보다 수기출입명부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다든가 술이 취해갖고 있는 상태라 한다고 하면은 QR코드를 새로 깔기는 그런 분들한테는 수기로 작성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은 전자출입명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준 다음 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자출입명부 작성의 강제성이 떨어지는 데다 이용자들의 거부감도 커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남구욱입니다. 전면 등교 개학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면서 학교 수업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학습 결손을 메우기 위한 방과 후 수업이 이번 주부터 실시될 예정인데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전학년이 등교한 지 2주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등교 이전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긴 했지만 수업 결손이 길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력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심 끝에 학교 측은 이번 주에 중간고사가 끝나는 3학년부터 방과 후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학습 결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의 모든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순차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도 학년별로 등교한 지 14일이 지나면 방과 후 수업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탓에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수업은 오후 7시 이전에 모두 끝내도록 했습니다. 희망 학생들에 한해서 방과 활동을 방과 후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기 때문에 아마 이전보다는 그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축소돼서 운영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교육 현장을 학부모들은 기대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됐던 학습 결손 상황을 생각하면 방과 후 수업이 필요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이 가장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은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역 사람들은 만약에 보충 수업을 안 한다고 하면 조금 공감을 못할 것 같아요.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완전히 정식된 것도 아닌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문제 생겨가지고 허둥지둥
뒤친다는 것보다도 방과 후 수업이 실시될 정도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교육 현장. 방과 후 수업 이후에도 지속되는 안정이 교육 당국과 학부모 모두의 바람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요즘 더운 날씨에 많이 지치시죠? 오늘도 기온이 높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단 1, 2도가량 낮겠지만 매우 더운 수준이고요. 이 볕이 강해서 광주의 자외선 지수는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단계에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은 더위와 강한 볕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점차 날이 흐려지겠고요.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도 꼭 챙겨 나가셔야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후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30에서 7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남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가량의 비교적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날은 흐려지겠고요. 오전 중에는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의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에서 분양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한 집당 많게는 서너 명씩 3중, 4중으로 계약이 이뤄졌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50억 원이 넘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등산 자락에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600여 가구가 입주하게 될 이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 계약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구에 서너 명씩의 분양권자가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사람, 4사람 이렇게 이주 계약을 해갖고 전부 다 재갖고 조합에는 실제 돈도 안 들어가고. 중복 계약자들은 한 명당 8, 9천만 원씩 분양 대금을 내고 아파트 입주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0여 명. 피해 금액은 5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이 지정한 통장이 아니라 분양 업무 대행자 개인 통장 등으로 거액의 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내라는 계좌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인 계좌라면서요. 그런 걸 보면 완전히 다 이미 계획되고. 아파트 분양 업무를 추진하고 대금을 받은 대행사 대표와 이사 등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측은 업무 대행사가 분양 대금을 받아 가로챈 것이라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없어진 이 추진위 통장을 이게 조합 통장이라고 하면서 들이밀면서 거기로 받아서 그걸 이제 빼가지고 개인적으로 편취한 거였습니다. 아파트 중복 계약자들은 지역주택조합과 업무 대행사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분양 계약 자체가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됐는데도 조합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업체를 통해 구청에 수의계약을 따낸 광주 북구의원이 북구의회에서도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위는 불법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A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특위에서는 당사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도 A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고 조만간 징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일국지구 조성 과정에서 매립된 불법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위해 광주시가 정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만 1년이 걸리고 주민들의 입장도 달라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광주 일곡지구 근린공원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묻혀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불법 매립된 쓰레기는 14만 2천 톤. 청소년 시설을 짓기 위해 터파기를 하다 발견한 쓰레기는 지난 1995년 일곡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 LH가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구 한 사람 이제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답답한 그런 상황들만 계속 이었던 것 같아요. 환경 영향조사를 진행한 광주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봤지만 정밀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쓰레기 이전을 요구하는 데다 환경부도 이전을 권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의 정밀 조사를 진행한 뒤 유해성이 입증되면 원인 제공자인 LH에
행정명령을 통해 쓰레기를 치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밀조사에서는 쓰레기가 불법 매립된 이곳 땅에 직접 구멍을 파 매립 상태와 오염도를 살필 계획입니다. 조사를 통해 유해성이 입증되면 쓰레기를 파내야 하는데 15톤 트럭 10,000대 분량의 쓰레기를 다 치우는 데 1년 정도가 걸립니다. 문제는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민들에게 쓰레기를 수거할지 말지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하는데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시간은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문의를 했더니 여러분 주민들께서 좀 의견이 갈리시더라고요. 유해성이 입증돼도 최소 2년, 입증되지 않으면 처리 문제가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될 상황에서 쓰레기 이전을 요구해왔던 주민들은 광주시가 관리 부실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최근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이용석 광주시장이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혜택을 보는 이들이 많지 않고 최근 코로나19로 중단된 서비스도 있다며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성인 주간 활동 서비스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미국에서 경찰관의 가혹 행위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얼굴이 전남대학교 미술대에 담벼락에 등장했습니다. 이 벽화에는 차별에 반대하고 전 세계 시위대와 연대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이 벽화를 그린 공공예술연구소 도깨비대 최대주 작가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조지 플로이드의 얼굴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언제인지 또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처음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고서는 그 잔혹함에 충격이고 분노했지만 그릴 생각은 못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인간평등과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시위가 미국에서 전 세계로 퍼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지지하는 마음이었는데요. 마침 조지 플로이드가 죽은 장소 옆에 그려진 벽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전남대학교 미술학과에서 강의를 맡고 있지만 네. 벽화를 연구하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 벽화가 바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벽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 작업을 한밤중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네, 원래는 6월 5일로 계획했었는데 6월 6일 저녁 7시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밤을 꼬박 새워서 7일 아침 6시 반까지 작업을 했고요. 네. 7일 저녁에 다시 글씨를 수정하고 새벽에 마무리했습니다. 네. 아마 20시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추모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차별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네. 워싱턴, 뉴욕 등 지금 미국 각국 도시들은 물론이고 유럽, 아프리카까지 수많은 곳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추모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를 지지하는 예술가들의 추모 벽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연대 의미로 벽화를 제작했고요. 거리 예술가들은 그를 희생자가 아니라 한 명의 영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의 생명 존엄성과 평등 문제를 전 세계에 떠올린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 각기 다르게 표현된 추모 벽화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예술가들은 물론이고 광주 시민들도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40년 전 5월에 광주 시민들은 불법적이고 불의의 공권력에 목숨을 걸고 대항했었습니다. 네. 네. 게다가 올해는 5.18 40주년입니다. 목숨을 바친 영령들은 물론이고 광주 시민의 5월 정신을 떠올려 보며 특히 대동세상에서 보여줬던 그 높은 도덕성과 공동체 정신을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공공예술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제 경우는 벽화를 주로 제작해왔고 지금도 박사과정에서 벽화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좋아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공공예술 작업을 연구해온 김신윤주 작가와 함께 이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한 사회의 공공성을 강조하거나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예술이 공공예술이라는 부분에 동의했습니다. 그런 전제로 프로젝트에 따라서 새롭게 팀을 구성하는데 작가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열린 구성으로 공공예술을 실험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공예술연구소 도깨비들 최대주 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른쪽 이 타구가 바로 담장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최용의 솔로포 시즌 6호 홈런. 지금은 완전 땡전보다는 풀카운트였기 때문에 조금 가운데를 몰렸던 것 같아요. 그 공을 거의 최용 선수는 좀 예측을 하고 있다는 듯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네. 이구 3루간 빠져나갔습니다. 로하스는 3루 받고 홈을 노립니다. 홈에 동점 적시타. 센터 쪽 배정대가 달려나옵니다. 슬라이딩 뒤로 빨렸어요. 3루자 홈으로 2루자 홈으로 김선빈은 2루 받고 2루에서 멈췄습니다. 김선빈 선수가 지금 약간의 좀 어디 문제가 좀 온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어떤 큰 것도 아마 가능했던 타구였는데 햄스트링 쪽에 문제가 온 것 같은데요. 지금 뛰다가 멈춰버렸어요. 자, 일단은 2타점 적시타를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3대1을 만들고 있는 기아입니다. 유한준의 타구가 왼쪽 멀리 유한준 좌측 담장을 넘겼습니다. 유한준의 솔로포. 스윙 삼진아웃. 경기 끝. 3연패를 끝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인공지능 산업 중심도시를 꿈꾸는 광주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첨단 3지구에 조성 중인 AI 집적단지에 1,000억 원을 들여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올해 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2년 완공될 AI 데이터 센터는 88 페타플롭스 규모로 국내 연구기관의 슈퍼컴퓨터나 민간 업체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세계적으로도 10위권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페타플롭스는 1초당 1,000조 번의 연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88 페타플롭스는 국내 민간과 공공 데이터 모두를 저장해도 절반가량만 차지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항바이러스 연구센터가 설립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방호와 진단, 치료 등 최고 수준의 항바이러스 연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신종 바이러스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연구 모델을 구축하고 대응 기술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올해 후광학술상 수상자로 고 이희화 전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을 선정했습니다. 이희화 이사장은 전쟁, 가난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진 못했지만 독자적으로 연구해 이른바 이희화 역사학을 개척했는데요. 허균 등 비주류 지식인을 다시 평가하고 민중의 삶과 저항을 역사적으로 조명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후광학술상은 전남대가 후광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민주, 평화, 인권 분야에 기여하거나 관련 학술 업적이 우수한 학자에게 수여됩니다. 한국해양소년단 전남서부연맹이 주관하는 해양 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이 다시 문을 엽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엔 2차례, 오후엔 4차례 교육이 진행되고 카약이나 고무보트, 패들보트 수업이 개설돼 있는데요. 9월 말까지 목포 평화광장 앞 바다에서 진행됩니다.
한국해양소년단 전남서부연맹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양 화가 한의원과 조각가 김지숙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카페 힐사이드 양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양림 언덕에서 만난 봄날의 사유인데요. 한의원 작가가 조지아에서 담아낸 이국적인 풍경과 두터운 질감의 꽃그림을 만날 수 있고요. 인물 조각상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김지숙 작가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8월 16일까지 이어집니다.